이런 경우 많지요. 아버님이 면허가 없는데 아드님 신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님은 신용이 괜찮으시고 그래서 아버님을 구매자로 가시고 아드님이 면허보증인으로 입보를 하시고 면허보증 건들도 진행이 많지요. 사람도 그러면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나요? 그게 2021년 전에는 면허보증인이 보증인으로 들어오면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법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면허보증인은 단순한 면허에 대한 입증 여부로만 활용을 하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많지요. 아버님이 면허가 없는데 아드님 신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님은 신용이 괜찮으시고 그래서 아버님을 구매자로 가시고 아드님이 면허보증인으로 입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반 증빙 서류가 있을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시면 등본 첨부, 그리고 계약자인 아버님이 99%, 면허보증인 아들이 1%, 아드님이 뭐 단 1%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거는. 가족끼리 보증서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좀. 그 옛날 얘기입니다. 법이 아예 없어졌어. 지금은 배우자 뭐 집을 사는 거에 연대보증을 넣는다 그래도 소득에 대한 입증보증을 넣는 거지 대출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부인 앞으로 아파트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저축을 배우자 앞으로 청약저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들어갔어요. 분양 전환이 됩니다. 근데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도 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인은 가사를 하고 있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럼 임대보증금 대출을 1억이든 1억 5천이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은행에서는.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해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안정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배우자는 남편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남편 소득을 갖다가 첨부해서 입증을 하고 가는 거죠. 부부가 한 일심동체라는 어떤 형성이라고 봤을 때 부인은 소득이 없지만 부인의 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 여건이고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권에서는 소득이 없는 부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소득 입증으로 해서 대출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